아, 제가 가끔 아침에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또 굉장히 조용한 아침 피아노 곡을 유튜브에서 8시간짜리를 틀어놓고 강의를 하나 50분짜리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저희 난군을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틀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웅웅웅 하면서 제대로 들리질 않고 주위에 배경음악에 유튜브 음악이 나와서 그게 카피라이트에 걸려가지고 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아, 그거를 다시 50분짜리를 바로 녹음하기는 힘들고 잠깐 제가 저희 난군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가끔 음식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제 그 유튜브에도 음식과 그다음에 장애와 인간 그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하나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학생들한테도 저희 이제 예비 교사들한테도 음식 얘기를 가끔 하고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음식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있어서 인간에게 주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여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병도 만들고 또 유전인자를 약하게 태어난 부분에 이렇게 치명적인 역할도 하고 이제 저같이 새벽 3시, 4시, 어떨 땐 2시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루틴이 돼서 그냥 빈 속에 저희 난구는 엄청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마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이제 욕망인데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 조절만큼 그 힘든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또 많은 음식을 먹고 싶고 그러는데 누가 저한테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조금씩 음식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웃었거든요. 교육 얘기를 하면서 음식 얘기를 메뉴를 하나씩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난군을 제가 도시락을 너무 시간이 없고 보니까 초조해 보여서 그것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걸 싸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먹이면 왜냐하면 요즘 너무 음식을 밖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사 먹고 특히나 코로나 되면서 많이 배달시켜서 먹고 뭐 그래서 또 환경 오염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한국이 외식 문화가 세다 그래서 미국만큼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부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셰프를 집에다 두고 사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누가 지인들 그 미국 지인 그 아들이 그 뭐죠 오페라 쇼를 했던 그 오페라가 아니고 누구죠? 갑자기 그 흑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기 뭐야 유명한 그분 집에 셰프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부자면은 그 정도가 되는구나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음식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샌드라 그 한국계 캐나다인 미국 영화 배우가 그때 그 백지연 씨인가요? 그 아나운서랑 한번 그 무슨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돈이 많다는 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는 미국의 홀푸드 마켓에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거기서 시장을 보는 거다. 그 얘기를 해도 제가 웃었었거든요. 저도 왜냐면 홀푸드 마켓을 가면 거기에 카트에 하나 가득 그 일반 그 무슨 월마트든지 마이어 같은 데 가서 그러거나 이런 데 가서 시장을 봐오는 것처럼 시장을 봐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비싼 홀푸드 마켓에 와서 저렇게 카트 하나 가득 시장을 봐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샌드라고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너무 슬프게도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에 그저 부가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사람의 계급이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고 유기농으로 비싼 걸 먹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누구죠? 그 유명한 햄버거 집 그 한국에도 그게 들어왔다 그러던데 골든 램지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처음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뉴욕에 와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는 너무 브라운 푸드를 많이 먹는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박혔었어요. 그 브라운 푸드를 너무 많이 먹는다. 브라운 푸드. 그러면은 그건 튀긴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튀긴 음식이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또 튀긴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굉장히 맛있는데 그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맞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브라운 푸드를 많이 먹을까? 그럼 결국에는 브라운 푸드를 가장 많이 파는 데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거든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는 그런 버거킹, 그다음에 맥도널드 뭐 이런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이 이제 브라운 푸드가 참 많죠. 그죠? 거의 다 튀긴 음식으로 튀긴. 그러니까 모든 색깔들이 이제 그런 음식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린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야채들이잖아요. 그린. 그다음에 야채를 먹어도 모든 색깔별로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에 엄청나게 저는 보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볼 기회는 없지만 한국의 그런 어떤 음식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백종원 씨는 제가 알고 이제 그 사람 치료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무슨 가끔 가다가 레시피 같은 거 찾으려고 구글에 들어가면은 이제 백종원 씨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그 레시피를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 그냥 우리가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3년 만에 큰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결혼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는데 저희 나이 때에는 그런 또 이제 조금 한 2, 3년 있다 낳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큰아이를 이제 첫 아이를 3년 결혼 3년 차에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때도 이제 저는 일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일하는 이제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든 생각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저의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평생에 일하는 여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는 태어나기를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이제 집에서만 살면 굉장히 제가 우울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고 나서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초중고를 다니면서 제가 나중에 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꿈꾸던 그 직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삶이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ongoing, 아직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느낌이 제 인생의 모든 그 진행 중인 나의 삶이 그냥 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무언가 더 있다는 거고 더 발전을 할 거라는 건데 그것이 느낌이 이렇게 딱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그 감정이 이제 아이 낳고 나서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예쁜 아이를 앞에 앉혀놨는데
아이와 함께해서 내 삶을 이렇게 열어가고 이런 엄마로서의 그런 거보다는 그 앞으로 이제 내가 무언가를 계속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막 그랬었어요. 이제 막 방황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랑 너무너무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직업을 바꿔야겠구나.'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빼고 인제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의미 있는 삶은 느낌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계속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을 했고 인제 그렇게 해서 주저앉으니까 박사과정을 간다는 말은 대학에서 인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수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막연했죠. 굉장히 그냥 교수라는 자리가 좋아 보였고 평생 공부를 한다는 직업이 좋아 보였고 그냥 그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소녀의 환상같이 그런 것이 아직 자라지를 못하고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랬었는데 어 아이를 낳고 인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이를 키우는 일과 제 일에서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 소홀해진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엄마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결론에 이르렀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일을 해서 제가 나의 이제 자아를 성취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워낙 어린 나이부터 그랬었어요.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엄마가 되고 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엄마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순간에 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아이로 내가 키워야 된다는 거. 뭐 아이가 직장을 잡고 이런 건 자기 책임이죠. 그죠? 나중에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성을 그렇게 남하고 어울렸을 때 많이 부딪히지 않고 잘 이렇게 well rounded 된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때도 어린 나이였는데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엄마가 돼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두 개를 다 지켜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직장을 일을 안 하면 집에 완전히 100% 들어앉아서 아이만을 키운다 그러면 저는 못 견딘다는 거 제가 못 견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두 개 다를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족할 정도로 그 기준은 잘해야 된다는 기준은 항상 저의 기준인 거지 뭐 누가 정해 놓은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개 다 나는 오케이 하기로 하고 있다. 잘 아주 뭐 그냥 100% 그 집에서 엄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기준에서는 괜찮게 내가 자괴감이 안 들고 내가 후회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인제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둘째 아이를 5년 뒤에 낳았고 인제 둘째 아이는 힘들 때 낳았죠. 왜냐하면 그때 박사과정 학생하면 석사 마지막 학기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직도 해야 됐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에는 제가 한 서너 가지 잡을 가졌던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박사 그 마지막 논문 쓰면서 학교 선생 풀타임으로 하면서 또 밤에는 일주일에 두 번 대학에 가서 인제 강 저기
수업을 하면서 대학원생 그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에 왜냐하면 대학 수업 경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교수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그 동네에 있는 꼬맹이들 모아가지고 제가 아이들 리딩을 가르치는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둘째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따뜻한 음식,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warm food냐, cold food냐. cold food는 뭐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들. warm food는 어때요? 지금 내가 요리를 한 음식을 만든 거. 이제 그런 차이인데 항상 그 첫 끼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 돼서 무슨 뭐 우리가 일부러 막 재미로 즐겁게 가족이 나가서 뭐 외식을 하는 경우 말고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가 돈을 잘 못 쓰고 항상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안 경제를 제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외식을 안 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음식값과 상관없이 세금이 영수증을 받으면 음식값을 계산을 하고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고 나면 영수증에 찍혀 있는 숫자가 항상 한 3분의 1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팁 따로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계산하면 이렇게 한 명을 더 데리고 밥을 먹고 세금은 이제 따르고 그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뭐 있고 아무튼 돈도 잘 못 썼고 또 제가 음식을 할 줄 안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막 음식을 막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이런 게 아이들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침은 항상 따뜻한 음식을 무언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여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굉장히 미국에서는 학교를 일찍 가거든요. 7시 몇 분에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나와 한 약속을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아마 전부터 부엌에서 그때는 이제 막 부엌이 밖에 있었어요. 굉장히 춥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일을 많이 시켰어요. 맏딸이다 보니까 이제 막 설거지도 많이 시키시고 뭐 어떨 때는 뭐 음식 하는데 뭐 보리쌀 삶아 놔 그럼 보리쌀 삶아 놓고 막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게 일하는 게 너무 싫었었는데 또 제가 일을 하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엄마 그 힘든 엄마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그냥 그렇게 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부터 그랬죠.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시고 큰아이를 봐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는 봐주시는 동안 이제 아이가 낮잠을 자고 뭐 애기들은 이제 많이 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딸집이니까 막 집안일을 많이 해놓으시고 이러셔가지고 김치도 다 담아서 주시고 이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막 그렇게 음식을 제가 막 많이 한 2년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부터는 이제 100%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아마 다 못해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던 그 추운데 나가서 밖에서 막 설거지하고 고무장갑 끼 또 손이 시려우니까 그 조그만 손으로 얼음 목장갑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 끼고 그러고 이제 막 설거지하고 또 엄마 김장한다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맏딸로 태어난 막 내가 너무 싫고 막 이랬던 그런 마음들이 아, 굉장히 제가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 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0분 안에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피션시가 높았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이미 이제 머릿속에 인지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식에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이제 저희 남군이 또 엄청 그 음식 맛에는 까다롭지를 않은데 이 음식의 그 뭐죠 그 들어가 있는 재료의 이 질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워서 까다롭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고 이래서 홀푸드 마켓을 제가 맨날 놀이터라고 놀릴 정도로 유기농 가게에 가서 찬찬히 맨날 보고 구경하고 사오고
먹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자랄 때 이제 저희 엄마도 가난했지만 그런 음식의 그런 어떤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린 시절이지만 그 돈이 없어서 많은 거를 고기나 막 이런 많은 그 부자들이 먹는 음식들을 저희한테 먹이지는 못하셨지만 나름대로 엄마 선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줬던 그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뭐 만두라든가 그런 뭐 김치만두, 뭐 고기만두가 아닌 김치만두, 야채 많이 들어가고 두부 들어가고 전부 다 건강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먹고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랬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까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사실 교수라는 게 선생님하고 교사하고의, 제가 대학으로 옮긴 다음에 첫 제가 정의를 내린 게 교사와 교수의 차이. 교사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100% 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24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단 한 번도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홀가분하게 정말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마음 편하게 쉬거나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가 돼서는. 항상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머릿속에 이제 계속 리서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그런 쪽을 뭐 아주 그냥 유명한 리서치에 막 논문을 내고 제가 연구를 막 무지 좋아하고 이러지는 아니 무지 잘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항상 리서치 토픽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항상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막 논문을 막 읽고 싶지가 않아. 논문만 읽으면 막 머릿속이 막 그 논문 하나 읽으면 막 그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리서치원 대학에서 막 머리 좋게 막 수학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문을 막 그렇게 막 다 전월해 내고 그럴 수도 없었고, 어차피 제가 티칭 대학을 선택했을 때에는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원 대학을 뭐 제가 지원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박사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리서치원 대학과 리서치 투 대학 뭐 이렇게, 아니 티칭 대학 이런 거를 놓고서는 제가 고민했을 때 제가 티칭 대학을 선택을 했던 거는 뭐 월급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조금 있는데 엄마니까 리서치 대학 원 대학은 이제 그 정도는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쪽을 좋아는 했지만, 좋아하면 이제 거기 가서 했으면 다른 교수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배웠겠죠. 근데 티칭 대학으로 와서 그렇게 리서치를 제가 좋아해서, 제가 좋아서는 하지만 그렇게 막 압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더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더 신경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제가 포기를 하고 이제 리서치원 대학으로 와서 이제 아이들을 키웠고, 지금 젊은 이제 막 대학을 나와서 이제 저기 박사를 받아서 대학으로 이제 옮기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가다 저에게 이제 상담 뭐 조언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혼할 생각이 있냐? 그러면 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냐? 그럼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작은 대학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수다 같은 이야기들이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직장을 이제 다니시잖아요. 다니시고 엄마들이 바쁘시고 또 이제 저희 엄마처럼 40이 넘으시니까 부엌 들어가는 거가 죽기보다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뭐 하나 만드는, 아이들 먹이기 좋은 거.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에는 깨소금 같은 거를 구하기가 이제 한국 마켓을 가야 구하고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미국의 카스코나 이런 데를 가면 이 넛을 이제 믹스드 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넛이니까 아시죠? 막 땅콩, 뭐 호두, 막 이런 것들을 아 이렇게 로스트를 해서, 기계에서 로스트를 했겠죠. 바람으로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이제 통에다 담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깨소금 같이 쓰려고 다 일단은 아주 막 완전히 가는 건 가루로 갈기보다는 그렇게 갈아지지도 않지만
푸드 프로세서에다, 믹서가 아니라 푸드 프로세서에다 넣고 제가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갈아가지고 병에다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깨소금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깨소금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있게 되면, 요즘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 가니까 깨소금을, 생 깨소금을 팔아서 제가 이제 오더를 해서 그걸 집에서 그냥 씻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이제 한 병씩 이렇게 큰 병에다 제가 담아놓고 조금씩 갈아서 쓰거든요. 그것도 갈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씨드들 있잖아요. 이건 넛이잖아요. 넛을 갈아서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씨드들 씨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 플렉시드, 치아씨드, 그다음에 햄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카스코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것들을 씨드 종류들을 이제 사가지고, 그거는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믹스를 해놔요. 그 봉지들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통에다 담아서 믹스를 해놔요. 그렇게 해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깨소금과 그다음에 그 넛들 갈아놓은 거와 그다음에 그런 씨드들을 다, 왜냐면 그런 거 일일이 먹으려 그러면 사실 챙겨 먹기도 힘들고 잘 챙겨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해놓고서는 모든 음식에 그거를 넣어요. 무침 음식에는 이제 그 씨드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거, 이게 이제 그건데, 밥을 해요. 근데 현미쌀을 먹으면 좋다고는 그러는데, 사실 맵쌀을 이렇게, 사실 그거 불려놨다가 해야지, 그냥 전기밥솥 아무리 압력밥솥에 해도 꾸들꾸들하게 저는 이제 잘 오랫도록 씹지를 못해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막 느낌이 막 쌀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미, 좀 비싸긴 하지만 현미 찹쌀을 사서 이제 하얀 쌀이랑 현미 찹쌀이랑 이거 섞어서 밥을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 엄마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저희 집에 계실 때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현미쌀하고 현미 찹쌀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하얀 찹쌀하고 요렇게를 사가지고 세 가지만 가지고 밥을 해서 이제 해가지고 밥솥에다 조금 놔두면 그게 이제 끈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밥이 이제 쫄깃쫄깃하게 꼭 찰밥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얀 쌀이 맛있잖아요. 사실 반찬을 먹기 위해서는 하얀 쌀이 맛이 있는데 밥을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얀 쌀에다가 그렇게 해서 현미 찹쌀을 넣어가지고 이제 밥을 해요. 그러면은 밥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참기름을 넣고, 이 모든 씨드들을 다 넣어요. 거기다가 참기름하고 이 모든 씨드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코에 가면 베거 시즈닝인가 뭐 이런 조그만 통이 있어요. 거기에 소금하고 각종 그 모든 그 깨라는 깨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뭐 까만 깨, 뭐 막 그런 깨, 하얀 깨, 전 하얀 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얀 깨 뭐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다 섞어요. 참기름을 넣었으니까 냄새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김이 곱창김이라는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한국에서 한번 보내줬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 동생이 그걸 먹으면서 배고플 때 먹으니까 꼭 간식 먹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제가 좀 보내달라 그랬는지, 아무튼 동생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니까 그거는 굽지 않아도 그냥 그 바다 냄새가 이렇게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김을 그냥 이렇게 허드렛 김도 괜찮아요. 꼭 김밥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을 이제 펼쳐놓고 제가 이제 그 다 믹스한 밥을 쫙 깔아요. 쫙 깔아가지고 그냥 말아요. 그냥 말아서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저희 짝 도시락을 급할 때, 제가 이제 다른 걸 못 했을 때는 이제 오늘 같은 날 그거를 그렇게 썰면 이제 가늘어요, 굉장히. 아무리 밥을, 왜냐면 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밥만 싸는 거예요. 꼭 충무김밥 싸듯이 그렇게 싸가지고 하면은 이제 속에 이렇게 뭐죠, 소금이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소하면서 여러 가지 맛이, 그런데 온갖 씨드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씨드, 넛 뭐 이런 게. 그래서 말아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통에다 담아주고면, 이제 이 사람은 과일은 자기가 이제 담당이기 때문에 저는 과일을 잘 안 먹는데, 과일이 담당이어가지고 막 온 종류의 뭐, 저희 집에는 어떨 때는 밥을 차려놓으면 반찬 수보다 과일 숫자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제 그러고 가서 이제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몇 개, 거의 아침을 안 먹거나, 특히 미국 아이들은 막 시리얼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리얼이 너무 달고 사실은 굉장히 건강할 것 같지만 안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결국엔 그 속에 들어있는 안 건강한 거를, 건강한 걸 먹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은 별로 안 좋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데, 아, 그렇게 밥을 말면 시간이 없으실 때,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거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클 종류를 좀 많이 해놓거든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이제 먹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네요. 그럼 야채까지 야채를 가지고 제가 하얀 김치를 좀 많이 담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좋게 얘기하면 김치고,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근데 배추고 뭐고, 이제 제일 맛있는 거는 한국의 백김치라 그러는데, 한국 백김치의 레시피를 열어보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김치에다가 담을 때 그 고춧가루를 뺀 나머지를 그냥 다 그냥 물에다 다 그냥 해서 담아요. 그냥 묻혀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면요, 김치를 도저히 담을 시간이 안 되면 어, 배추를 그냥 대충 절여가지고 통에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김치 물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물을 만드는데, 일단은 무까지 다 갈아서 넣어요. 그냥 다 갈아서, 무도 갈고 뭐 양파도 갈고 뭐 사과도 갈고, 이제 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뭐죠, 그 마늘도 갈고 해서 다 갈아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갈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무가 더 있으면 무도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썰어서 그 배추 사이사이에 이제 포기로 해서, 포기 대신에 이제 배추는 절여야 돼요. 배추를 안 절이니까 물러버리더라고요, 배추가. 그래서 이제 배추를,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배추 절이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나 항상 배추 절이는 건 실패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절여요. 절여가지고 이제 그 통에다가 담고, 사이사이 그냥 무도 뚝뚝뚝뚝 썰어서 있으면 넣고, 그 무까지 다 갈아서 넣었으니까 물이 어때요? 뿌옇잖아요. 그죠? 막 거기에 뭐 마늘이고 뭐고 다 들어가잖아요. 물에. 그래도 그냥 거기다 부어요. 부어가지고 그냥 김치 냉장고 바닥에다 그냥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놔둬뒀다가 꺼내면 굉장히 맛있어요. 오히려 양념을 많이 안 한 게 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클 같이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이 야채가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사실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야채 때문에 음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파는 거의 안 써요. 쓸 수가 없어. 그거는 럭셔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전문적으로 집에서 이제 살림 하시는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사다 놓으면 막 빨리 상하는 것들은 야채를 될 수 있으면 안 사요, 저는. 그러니까 막 상추 같은 거 이런 거는 사다 놓으면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몇 달이 가도 괜찮은 양배추 뭐 이런, 그러니까 안 상하는, 빨리 일주일을 넘게 생존할 수 있는 야채들만 사요. 그렇게 야채들만 사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사실 양배추 같은 건데, 많이 먹기가 힘들고, 먹을 때마다 막 손질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이 써는 게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맨날 농담처럼, 누가 시장 제가 받아 놓으면 야채만 그냥 다 씻어가지고 제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한 번씩 시장을 갔다 오면 두세 시간, 뭐 두세 시간이 뭐예요? 한 3시간 이상을 부엌에 서가지고 다듬고 씻고 썰고 막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야채들을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그냥 다 해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이는 먹어야 되는데, 저의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제
한 가지 제가 레시피를 제가 유일하게 좀 보는 거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그 양배추 김치를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굴리니까 그래서 양배추를 이제 뚝뚝뚝뚝뚝 썰어서 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에 할라피노 그 멕시칸 아주 매운 고추 있잖아요. 할라피노까지 그다음에 무도 그냥 먹기 항상 저는 이제 먹기 좋게 제가 다시 칼질을 안 해도 되게 그래서 무도 그렇게 썰어서 넣고 아니면 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의 그 빨간 무 그런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꼭 그 우리가 무말랭이 만들 때 써는 그 사이즈로 전부 다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게 다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뭐 샐러리도 넣고 뭐 완전히 온갖 그 야채들 그 파란색 잎으로만 된 야채들 빼놓고 그 외의 야채들을 다 해서 거기다가 넣고 이제 소금으로만 그분이 소금만 가지고 이제 양배추 만드는 걸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이제 소금에다가 소금만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늘을 썰어서 넣는지 아무튼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좀 놔둬요. 한 달이나 이렇게 놔두면 물 이제 좀 차게 해야 돼요. 그럼 색깔이 다 말라버리고 색깔이 변해서 무슨 흉하게 되더라고요.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놔둬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똑같이 백김치 같이 돼요. 그러니까 피클을 담는데 식초로 담아도 되지만 그렇게 소금으로만 해도 소금만 넣어도 그냥 설탕 같은 거 하나도 안 집어넣고 그냥 그렇게 마늘하고 소금만 해도요. 그 웬만한 김치들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밥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야채 하나 이렇게 꺼내 놓으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과일 몇 개, 뭐 사과라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놓으면 뭐 거의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사람들은 사실 많이 먹어도 과욕이고, 그죠? 네, 작게 먹되 이제 좀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러니까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린 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은 같다고, 그죠? 어린 아이들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고 이러면 어때요? 아이들 한참 머리 쓰고 공부하는 나이에 배가 일단은 빵빵하게 불러버리고 또 배에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 그런 브라운 푸드 같은 그런 튀긴 음식들, 소세지들, 가공식품들 이런 게 뱃속에 들어가면 물론 어린 아이들은 무슨 뭐 돌도 삭힐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 같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질 않잖아요. 거의 안에서 지내고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앉아 있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게임하고 거의 생활이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게 아이들의 생활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참 너무 그것도 또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먹는 거는 막 빵빵하게 먹고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영양가 있게 먹고 영양이 지나치도록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소아 당뇨, 뭐 소아 혈압, 뭐 별 옛날 성인병들이 요즘은 이제 아이들한테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집에서 기르는 그런 펫들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런 그런 애완동물들도 그런 사람이 가지는 그런 성인병을 애완동물들도 갖고 이럴 정도로 영양이 과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조금 그런 야채들을 조금 아이들 먹을 때는 뭐 조금 이제 단 거를 조금 가미하셔도 되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린 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먹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많이 해줬던 음식.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는 미국에서 하니까 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둘째 아이는 좋아했지만 큰 아이는 그렇게 안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한 번씩 막 그런 음식 엄마 음식을 이제 막 먹고 싶어 하죠. 그때는 뭐 아무리 뭐 좋은 데 가서 밥 사준다 그래도 싫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또 이제 한국 음식을 푹 먹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슬슬 또 자기네 입맛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여 놓으면 결국엔 그게 아이들의 좋은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는 나이부터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제 막 유아식하고 막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아예 그냥 집에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를 무슨 특별한 날이나 한 번씩 먹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
아이들의 입맛이 그렇게 패스트푸드나 그런 어떤 그런 서양 음식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젖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한 뭐 정신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렇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제가 그전에 이제 해놓은 그 강의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받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건강하고 좋은 몸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잘 유지를 하면서 20몇 년, 30몇 년 동안 우리가 잘 가꾼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우리의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고 그 건강하다는 의미가 뭐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오장육부가 건강한 아이로 잘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쪽에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일부러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유혹이 많아서 밖에 너무 유혹도 많고 너무 식당들도 많고 또 싼 식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도 이제 미국 친구가 그런 친구가 그전에 있었는데 세 식구인데 집에서 자기네가 음식을 해서 먹는 것보다 이 친구가 매 끼니를 밖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를 해서 가면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앉아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말이 그래요. 그게 훨씬 싸대요.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겠다.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선생이 되고 특히나 특수교육 쪽으로 이제 선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그때 그 친구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제가 석사 때 만났던 친구인데 아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딸은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끝까지 자라는 케이스잖아요. 집에서는 거의 음식을 안 하니까. 그리고 뭐 그래봐야 이제 과일 정도만 집에서 이렇게 썰어서 먹었겠죠.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신경 써서 만든 그죠? 아무래도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제 음식이 건강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밖에서 남이 만든 음식, 그 남이 만든 음식은 뭐예요?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편적인 짜고 달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매콤해가지고 입맛이 싹 돌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 일주일에 몇 번 먹는 사람, 그죠? 매일 한 번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 매 끼니마다 밖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남이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아이들이 자기를 다루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위는 편안해야 돼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가 항상 편안한 상태여서 그래서 우리가 과식이 안 좋다 그러고 또 이제 막 급하게 먹는 것도 안 좋다 그러고 왜냐하면 위가 소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위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죠. 그리고 특히나 뭐예요?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사이사이에 제가 가서 사이사이에 이제 간헐적 운동을 하지만 10분, 20분씩 뛰지만 그 사이사이에 뛰는 거 말고는 거의 앉아 있죠.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엌에 서서 일하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 있으니까 10시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아무튼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요. 뭐 직업이 워낙 앉아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쳐다보고 하는 일이 저의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서 제가 이제 간혹 시간이 있을 때에 레시피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김 속에다 밥에 모든 씨들을 다 넣어서 씨와 넛을 다 넣어서 밥을 말아서 이제 그거와 같이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피클 같은 김치로 모든 야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샐러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샐러드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들어가는 것 대신에 미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샐러드
그 김치죠, 하얀. 그걸 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제가 쉐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무슨 이제 저는 바쁜 사람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여자니까 엄마니까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그 무슨 뭐 양념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제 쓰는가 간단하게 제가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테이프 길어지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끝까지 보시는데 힘드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